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7일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협정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구력 협정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그 내용이 50년이 아니라 더 이제 연장될 수 있는 종신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이 얼마나 이제 큰 파장이 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전 정부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50년간의 그런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그 계약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5년씩 이제 그 50년이 지나면 서로 쌍방이 종료를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 연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요게 이제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반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계약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급락을 할 때 나왔던 소식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소식은 이제 50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협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과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원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까지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회피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요거는 이제 저질러진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는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를 설립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를 아예 인수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는 사실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이전에 브룩필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사실 그 인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룩필드와 그 매각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한두 푼이 아니겠죠. 일단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웨스팅하우스 합작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브룩필드와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브룩필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브룩필드가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주사이다 보니까 계속 지주사를 컨택하고 있다. 그래서 인수라든지 합작사를 설립하든지 그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 보이고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50년에서 이제 50년 플러스 알파로, 거의 알파가 웨스팅하우스의 주도하에 허가되는 기간이고 그게 계속 영원히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AP1000이 아니죠, OPR인가요? 원래 이제 웨스팅하우스 전에 있던 그 원전 기업의 기술 우리가 토대로 이 APR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그 OPR에 대한 기술을 인수를 했죠. 그러는 과정에서 원천 기술을 지금 우리 것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압박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원전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게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큰일 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지 않겠죠,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날의 검으로 지금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전자후자든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입장을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IP 소송을 걸게 되었을 때 그걸 피해갈 수가 없겠죠. 끝까지 싸웠다고 한다면 체코 원전은 아마도 지금 중단이 되었거나 아예 프랑스로 갔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 이외의 국가들도 우리가 시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소송을 걸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수원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에게 원전을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 시간이 끌리다가 시장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에 대한 이 계약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50년이라는 것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50년 플러스 알파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 알파가 있든 50년이든 지금 상관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전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 진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원전하면 대형 원전 하나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원전이 대형 원전 하나만 이렇게 보급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SMR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이거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SMR에 대한 그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SMR에 대한 종류들이 이제 시장에 오픈이 되고 착공을 들어가는 이 SMR 모델들도 생겼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각각이 가지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은 이 SMR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원전에 대한 리스크는 이 사고 위험이 있고 그 사고에 대해서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SMR로 전환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국가들도 대형 원전을 짓는 국가가 SMR로 전환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50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계약한 거에 대해서 APR 1400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건 대형 원전에 한한 것이고요. 대형 원전이 만약에 별로 시장성이 없다면 SMR이 갔을 때 우리는 웨스팅하우스와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쳐다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SMR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중에 웨스팅하우스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원자력 발전 투자하시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름을 들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첫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 가장 빠르게 경수로 개발을 완료했고 77메가와트급을 개발해서 이거를 모듈로 이제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4세대라고 할까요? 고온가스를 활용하는 이제 엑스에너지 모델이고요. 요거는 110메가와트급이었나요? 조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용량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것은 홀텍사의 300메가와트급 모델, 그 다음에
XT, 그죠? 여기서 또 300메가와트급 모델. 그리고 테라파워. 또, 테라파워는 제가 몇 메가와트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는 이제 영국 기업이고, 그죠? 롤스로이스. 요거는 다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오클로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고, 미국 내에서 어떻게 짓겠다라는 그런 이 프로젝트들이 각각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300메가와트급 모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300메가와트급을 지금 미국 내에서 건설하는 계획이 없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폴란드가 아니죠. 영국에서도 이 300메가와트급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영국 내에는 이 롤스로이스가 조금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SMR 시장 내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수원이 ISMR 특허를 208건을 출원을 하면서 이 IP 이슈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한수원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이 지재권에 대한 합의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뭔가 이 불리한 조건을 수정을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향후 이제 50년 뒤라고 한다면 이것이 판도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2025년이고요. 50년 뒤면 2075년입니다. 2075년에 대형원전 시장이 이렇게 클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 2040년만 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년을 합의하든 말든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합의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는 대형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ISMR은 이제 경수로형 원자로고요. 향후 이 ISMR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용융염 원자로라든지 그런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을 할 예정이고 2028년에 이 ISMR을 개발 완료해서 2030년 중반 정도에 이 첫 번째 호기를 운용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MR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이 기사가 있는데요. 기존 대형원전에 대한 한계를 넘어설 유력한 대안이다. 각국 개발이 경쟁되고 있고 2030년경엔 본격 상용화가 되는데요. 이 SMR 개발은 미국이 벌써 20개 정도 설계를 하고 있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러시아가 17개, 중국이 9개 등 기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상용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SMR을 건설을 완료를 했고요. 네, 이제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MR은 3세대, 3.5세대, 4세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이 최근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모델을 보면 뉴스케일 파워, 한국원자력연구원, 스마트,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의 ISMR 정도, 그 다음에 물이 아닌 소듐, 헬륨가스, 용융염 이런 것들을 냉각제로 활용하는 고온가스로, 그 다음에 소듐, 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X에너지, 테라파워, 그 다음에 BWRX에 대한 GE 히타치죠. 네, 이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특히 GE 히타치의 BWRX가 네,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요. 2035년에 우리나라는 상용화가 되는데 지금 400조가 2040년에 이 시장이 400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80종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형원전 대비해서 모듈에 대한 용량은 작지만 모듈형 생산 방식이 상당히 이제 건설 기간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형원전 대비해서 부지 면적도 절반 수준이고요. 공기가 지금 6년 이상, 3년 이상이 되어 있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운전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 등 이런 산업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체르노빌 사건,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그 다음에 미국의 스마일리 원전 사건 모두 다 이 대형 원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제어되지 않는 온도를 식히지 못해서 뭐 펌프가 고장났다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핵 반응을 이제 제어하지 못했다라든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난 그런 사고들인데요. 지금 이 SMR은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건설 기간이 지금 3년 정도로 잡히고 있고 3, 4년 정도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아까 6년 얘기했지만 사실상 프로젝트 좀 진행되면 10년 이상입니다. 10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가 웨스팅하우스가 너무 늘어가지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파산을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이 알파에 대해서 발생하면 한수원과 한전이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요. 대원전은 건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형원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400메가와트급, 이 소형 모듈 원전 300메가와트급입니다. 기간은 3년이죠. 요거를 이제 생산 라인만 잘 만들면 4개 라인에서 300메가와트급을 금방 만듭니다. 그러면 대형원전 지금 1400메가와트급 짓는 기간 동안 이 소형 모듈 원전을 3년 만에 지을 수 있고요. 그걸 3번, 4번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원전은 건설에 대한 그런 이 리스크가 너무 크고 건설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시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건설 이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그거를 뭐 10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도 그 10개 프로젝트를 다 원활하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국가들도 이런 모듈형의 이 원자로를 계속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건설에 대한 지역에 이 좀 자유롭다. 왜냐하면 이 규모도 작고, 그죠? 그다음에 핵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도 작기 때문에 그런 건설 지역에 대한 자유도가 좀 있고, 그리고 이 멀리서, 그죠? 안전한 지역에서 이 원전 에너지를 생산해서 지방으로 쭉 이어가기 위한 고압 송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이 필요한 지역에 바로바로 만들어서 그거를 짧게 이송시킬 수 있다. 이게 SMR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에 SMR을 바로 붙여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AI에 대한 붐이 일어났는데 당장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 원전 짓기 시작해서 향후 10년 플러스 알파라는 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2025년인데 지금 대형 원전 지어서 2035년, 2040년까지 이 대형 원전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큰 비용을 들여서 많은 것을 지을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1, 2년 내에 필요한 거고 지금 3년도 좀 크긴 하지만 그 3년을 기다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SMR이 기술이 검증되고 상용화될수록 이제 2020년 후반대만 들어가더라도 대형 원전 안 되겠다. SMR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커버는 LNG가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판도를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SMR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그냥 지상에만 지어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유식 SMR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SMR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파워와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게 HD 현대인 것 같고요.
지금 HD 현대조선이 거기 들어가는 선박용 SMR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지주사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선박용이 아니라 이제 원자로 용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향후 이제 이 선박용에 들어가는 SMR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이 달에도 그죠?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겠다는 것이 이제 패권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원자로를 소형화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수십 년 뒤면 이제는 핵을 분열하는 에너지보다는 핵을 융합하는 에너지에 더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레이저를 활용해서 핵 융합을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짧긴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 가능해졌고요. 인공태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이제 추출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이 핵 분열 에너지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0년 뒤는 사실 우리가 종신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자체에 그런 이 족쇄를 걸기보다는 이러한 이 족쇄라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 IP 지배권을 활용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 상대가 이제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런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50년은 사실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로 언급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지금 최근에 한 2, 3년 만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챗 GPT를 통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보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년이라는 거에 숫자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저런 기사를 뿌려서 뭐 다른 이제 악재를 덮기 위해서 계속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뿌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 SMR에 대한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언급드렸던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과 다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 그 다음에 SK 쪽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협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DL ENC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태용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이 민간 SMR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스팅하우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개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CNN에서 트럼프가 10월에 에이펙 방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민간 원자력 협력에 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뿐 아니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러 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향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원자력을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대폭 늘리려고 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 쪽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이민 단속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시민들이 좀 많이 구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계속해서 압박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일종의 그런 압박식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로 인해서 뭐 이제 이 현지 이 시민들을 고용을 하라는 그런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내의 큰 시장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이 민간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 원전은 웨이스팅하우스의 압박을 받지만 SMR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실제로 협력을 잘 하고 있고, 이제는 트럼프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협력을 논의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웨이스팅하우스에 대한 기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SMR에 대한 가능성만 보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은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시장에 대한 그런 요소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